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GS건설이 이번에 서부선 공사 포기했죠. 공사 철회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일본 부동산 붕괴 시기에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SOC를 많이 풀어가지고 건설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엔 무너지면서 작살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PIR, 소득 대비로 집값이 굉장히 너무나도 높았다. 지금 너무 높아서 국민들 심리가 안 좋으니까 KB에서 PIR을 2번을 통해서 개편을 해가지고 낮춰서 지금 막 11배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버블 때보다 더 높았었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20배 가까이 갔었었고 지금도 따지면은 거의 그 기준 변동이 없으면은 16년, 17년 정도 나올 거다. 그렇게까지 거품이 많이 쌓였다. 두 번째, 그러면서 땅값 거품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땅값 거품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대출이죠. 모든 거품은 대출에서부터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땅값 거품이 LTV 120%까지 해줬으니까 그 토지 LTV죠. 주택 LTV로 착각해가지고 일본은 주택 LTV가 많아서 망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주택 LTV 잘 잡아서 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20%까지 빌려주면 토지 LTV였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부동산 PF를 토대로 빌린 돈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97% 가까이가 대출이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결국에는 안 되니까 정부에서 완화해주는 걸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SOC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죠. 심지어는 워크아웃을 했던 태양건설에까지 SOC 사업을 막 지원해주면서 건설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SOC 사업도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도 서부선 건설하는 건 역시 SOC 사업 중에 하나죠. 서부선, 경전철,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최근 탈퇴 의사를 전했다. 왜냐면 사업비를 산정할 때 건설 공사비 지수가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특히 지분이 17%나 차지하는 GS건설이 빠지게 되면서 담당 공사 구간도 25%나 되는데 그러면은 서부선 개통은 목표 시점보다 최소 13년이 지연된 2030년 그러니까 2017년에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개통 갭을 2030년은 돼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위례 신사성 같은 경우도 여기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GS가 들어간 거라면 여기는 아예 GS건설 컨소시엄이었어요. 근데 공사비 협상 불발로 얘도 미뤄졌죠. 왜냐면 GS건설 컨소시엄이 추정사업비를 1조 4천억보다 3천억가량 낮게 제시해서 1조 1,600억이죠. 1조 1,600억에 낙찰된 바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낙찰해놓고서 저가 입찰돼가지고 사업성 안 맞으니까 협상 불발이 됐다. 그러니까 일단 질러놓고서 나중에 이제 배째라 하는데 결국에는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위례 신사선 늦어지면 위례 신도시가 힘든 거예요. 서부선이 늦어지면은 일산이 힘들죠. 창릉이 들어오는 창릉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신도시를 계획할 때 신도시가 서울의 인구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교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신도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신도시부터 때려 짓고서 교통 계속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면은 빨리 도입해야 되는 데선 비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겨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신도시에 교통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장난질을 치죠.
대표적으로 GTX만 보더라도 결국엔 GTX 들어오고 신도시 들어와야 되는데 GTX가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되다가 재개하면은 호재다 가격 띄우고, 그러면 GTX가 또 연장되면은 가격이 다시 떨어져야 되죠. 그런 거 없이 또 재개되면은 또 호재다 하고 띄우고, 그러니까 의왕이 오히려 교통으로 훨씬 더 가까운 GTX 안 타고 지하철 타도 되는 금강구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나왔었죠. 강남은 훨씬 금강구가 가깝고 교통 접근성도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미친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SOC 사업 자체도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건설사들이 포기를 한다. 건설사들 죽는다. 공사비 올라가서 죽는다. 공사비 말씀드리지만 요새 계속 떨어지는데 언론에 계속 공사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원가를 까지 않으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격 올리도록 만들어서 건설사들 배불리는 거고, 결국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지고, 그러니까 건설사들 죽어요? SOC 사업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SOC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죠. 분담금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지. 거기 신도시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저기 예산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늘려야 되는데, 부채 늘리면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있죠.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사들 살리는 거를 자꾸 가계로 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SOC 사업도 왜 포기를 해요? 주택 분양하는 게 더 돈이 되니까. 물론 제가 분양가를 무조건 올리지 말아야 된다. 건설사들 힘들어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는 무조건 싸게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자재비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심지어 자재비만큼도 안 올랐죠. 물가만큼도 안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도 계속 분양가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은 2021년 같은 경우야 그 자재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분양가를 올렸다 치더라도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분양가 그때도 많이 올랐죠. 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 토대로 올렸는데 지금은 분양가 올릴 이유가 없죠. 분양가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시세를 올려가지고 분양가 올릴 명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분양가가 올릴 요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고 있는 거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미쳤다고 SOC를 해요? SOC 같은 경우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값 띄우기 더 좋은데, 다 주택사업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굳이 SOC를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해봤자 크게 남는 건 없는데, 문제는 GS가 적자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으니까 지금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GS 이니마,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GS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각이 거의 결정된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작은 건설사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건설사 딱 두 개를 찝어서 말씀을 드렸죠. 롯데건설하고 GS건설 두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곳들이 대기업 건설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리하게 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의 문제를 모회사에서 해줬는데 지금 모회사 여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매각하고 있다는 거, 매각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건 자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매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둘러봤을 때 태형건설 전조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양가를 저렇게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60억에 레미안 원밸리 팔렸다고 하는데 58억에 레미안 원페타스는 더 새 집인데도 팔리지도 않는다. 왜냐면 그건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은 자금을 마련할 때 매매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지금 보면 이래요. 건설 수주 지금 7월에 28.4%로 비교적 크게 반등했지만 전년 7월이 너무 낮아서 기저효과 영향이다, 이거.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건설 수주 개선은요, 정부가 분양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부터 풀어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심리죠. 풀어줬는데
이제 심리를 살려야 되니까 심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풀어줬죠. 그러니까 조금씩 수주가 나아지고 있는데 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빚 없이. 그 다음에 건설 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한동안 부진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건축 허가 면적은 상반기에 18.7% 감소했고 7월에 0.9% 증가해서 누적 16.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수주가 적다는 소리죠.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많이 안 짓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착공 면적은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 근데 착공은 그 전에 계획이 된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면적이 적다는 소리는 지금 새로 신규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건설 공사비 지수는 올해 7월까지 누적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왜 분양가 3.3% 올리냐. 그리고 건설 공사비 지수 측정 방법도 조금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시멘트 업계에서 보통은 재고가 쌓이면 가격을 내리죠.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재고가 쌓여도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는데 정부가 요거를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저런 부분에서는 저런 식으로 담합하고 버티고 하면은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분양가 올리는 것만 혈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나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라도 올라야지 분양가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유연탑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났는데 전기세 올랐다고 지금 시멘트값 못 내겠다는 주의예요. 근데 전기세 올랐어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된 8월 물가만 보더라도 전기세는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건설업 BSI 지수 요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이거 100이 중간인데 100을 넘은 적이 없다. 심지어 2021년에도 건설사들이 그만큼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74.1에서 71.8에서 작년에 63.1이고 지금 계속 집값 오르고 그러면 분양가도 더 오를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지표의 반등은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이고 동행 지표의 부진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맞는 거죠.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주택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가계부채로 살리니까 이제 SOC 포기하고 좀 더 수익이 되는 주택으로 가는데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F를 정리하고 어떻게든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분양가 올리는 것에 정부가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무슨 현상까지 나타난다? GS건설 왜 문제가 됐어요? 언제부터 GS건설이 문제가 됐죠? 지하주차장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해먹으면서부터 GS건설이 문제점들이 엄청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여러 가지 제재 들어가고 막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다 취소했죠. 법원에서 다 취소시켜버렸죠. 영업정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GS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냐? 상을 줍니다. 2024년 대표 아파트는 종합대상에 GS건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무너뜨리는 그런 건설사가 대표 아파트가 된다면 나머지는 얼마나 문제가 크다는 소리냐.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는 GS건설의 대명자이 그랜드시티가 차지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을 받았어요, GS가. 이제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축 집값 계속 오른다 아무리 부축이더라도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GS가 대상 받는다면은 나머지는 얼마나 더 부실하게 지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비 많이 안 올랐는데 자재비보다 분양가는 더 올리고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재를 하긴커녕 상을 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뭐 신축 가격 계속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실거주가 빠지면 결국엔 투기밖에 안 남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리고 저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건설업, 부동산 시장, SOC 시장, 건설사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